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월 27일 금요일 거래가 끝났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네, 나스닥은 소폭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지만 다우와 S&P 500 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서의 지상전, 거기에다가 물가 우려가 주식시장을 끌어내렸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2% 급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오늘 350포인트 이상 조정된 모습이고요. 지수 레벨 자체도 32,5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JP모건과 같은 금융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S&P 500 지수 전거래일 대비 0.48% 하락 마감했고요. 4,200선도 깨진 이후 이제 4,100 초반대에 레벨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에 이어서 오늘 이제 공식적인 조정작으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반면 나스닥 지수는 오늘 소폭 반등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아마존의 주가가 실적 호조로 인해서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지지해 줬습니다. 네, 오늘 뉴욕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점,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에다가 PC 가격 지수 등이 가격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물가가 여전히 조금 높다라는 우려 또한 시장에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쪽에서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말을 앞두고 위험 회피 분위기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지상전 태세에 진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밤 사이에 가자 지구에 대규모 공습 공격을 또 단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거점 표점 수십 개를 공습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가자 지구 내에서 이스라엘군의 움직임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고, 또 공습으로 인해서 이 가자 지구 내에 인터넷조차 이제 차단이 된 상태다라고 외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위험 회피 우려에 따라서 오늘 이제 원자재 시장도 다시 가격이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안전 피난처로 불리는 이제 금 가격, 전쟁 이후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온스당 2,000달러를 상회를 하면서 시장에 만연한 이 공포 분위기를 반영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PCE 가격 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 PCE 가격 지수는 전월보다는 이제 상승률이 가팔라졌지만 전월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났지만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9월 근원 PCE 가격 지수, 코어 PCE 가격 지수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숫자가 전월 대비 0.3% 상승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7% 오르면서 월스트리트 저널 전망치에 정확하게 부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 상승률 자체는 조금 가팔라진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9월에 근원 PC 전월 대비 상승률 0.3%라는 숫자가 지난 5월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이제 집계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격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9월 PC 가격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7% 올랐는데요. 이 3.7%라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약 2년이 넘는 기간 중에 가장 느린 속도였다라고 외신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소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제 성장 동력인데요. 9월에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전달에 비해 0.7% 증가를 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소비는 늘어난 반면 소득은 오히려 상승률이 더뎌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9월 개인 소득 같은 경우 전달에 비해서 0.3% 증가하면서 예상치이자 전월치인 0.4% 상승을 하회했습니다. PC에 이어서 오늘 미국의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로를 알아볼 수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중요한 경제 지표인데요.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오히려 조금 더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10월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다시 말해서 향후 12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4.2%로 올랐습니다. 올해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튀어오른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예비치라든지 직전월 수치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비치와 직전월 수치는 이제 3%대의 기대 인플레이션 값을 예측을 했었는데요. 4%를 넘어선 숫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3.0%로 집계가 되면서 직전월보다 올랐습니다. 반면에 소비자 심리 지수는 좀 부진했는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는 63.8로 집계가 되면서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게 되는 11월 FOMC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발표되는 주요 물가 지표입니다. 이 PC가 이제 뭐 YOY라든지 MOM 측면에서 조금 격차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대체로 이제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크게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주지 않았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이번 11월 FOMC 금리 동결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97.4% 거의 100%에 육박하는 이 투자자들이 이번 FOMC에서 금리 동결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PC 전월 대비 상승률은 조금 가팔라졌지만 이 근원 인플레이션의 상승 속도 자체가 느려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몇 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것이라는 연준의 전망치를 크게 바꾸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가 조정장으로 빠져들었는데요. 오늘 종가가 4,117 정도입니다. 지난 7월 31일 날 S&P 500 지수가 기록을 했었던 고점보다 10.3%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이제 떨어지면서 S&P 500 지수도 조정장 국면에 공식적으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가장 먼저 이제 나스닥 지수가 조정장으로 빠져들었고요. 어제는 이제 나스닥 100 지수, 그리고 오늘은 S&P 500 지수까지도 모두 이제 조정장에 빠져든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S&P 500 지수가 지지선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요한 기술적인 선도 무너졌기 때문에 추후에 주가가 더욱더 내릴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분석을 냈습니다. S&P 500 지수가 현재 수준보다 5% 정도 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우선 이제 S&P 500 지수가 4,200선도 지키지 못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조정장이 기술주를 제외하고도 조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특히 우려스럽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했습니다. 이 S&P 이퀄웨이트 지수가 있는데요. 이 테크 기업들이 과도하게 반영이 되는 것을 조금 상쇄시키기 위해서 S&P 500에 상장된 종목들을 동일하게 반영한 지수입니다. 이 지수 자체 역시 좀 중요한 지지선을 하향 이탈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는 S&P 500 지수가 3,941선, 다시 말해서 200일 이동평균선이자 현재보다 거의 5%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뉴욕 증시에 대해서 다시 강세 입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분석을 했는데요. 이 세 가지 분석은 시장 포지션이 약세 쪽으로 치우치고 또 기업의 순이익이 경기 침체기 수준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완화도 있어야지만 이 시장이 다시 강세장으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분석을 했고요. 통상 이제 자금을 운영할 때 주식과 채권 비중을 이제 60대 40으로 두는 6대 4룰을 많이들 얘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런 투자 전략이 좀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표시를 했고요. 지금과 같은 여건 속에서는 현금 그리고 원자재, 채권 주식을 모두 25%씩 보유하는 전략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인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지수는 나홀로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조정장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폭 반등을 했는데요. 오늘 나스닥이 오늘 오른 데에는 이제 아마존의 영향이 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 실적이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괜찮게 나왔고요. 월가에서도 아마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아마존이 손쉽게 시장의 예측을 웃돌았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영업이익의 증가율 역시 실제로 개선이 됐고, 이 인공지능 부분에서도 아마존이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아마존 주가가 6%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이번 주 빅테크 간의 희비가 많이 엇갈렸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막판 뒷심을 발휘한 반면에 이번 주 좀 가장 어려웠던 종목이 알파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파벳 주가 오늘 약보합 마감했고요. 주가는 현재 123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알파벳 주가 같은 경우는 이번 한 주 동안 10% 이상 조정을 받은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이외 빅테크 중에 메타 플랫폼스가 2.9% 상승하면서 가장 좀 빅테크 중에서 네,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네, 이외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엑손모빌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엑손모빌은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배당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쉐브론 역시 순이익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6%대 급락을 했습니다. 네, 이외에 포드사는 주가가 12%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실적 부진에 따라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반면 인텔은 오늘 9% 이상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인텔 강한 PC 수요로 인해서 순이익과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뉴욕 증시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다우 지수가 2.1%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 2.5%,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6%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모두 조정장에 진입을 했다라는 점이 살짝 이제 뼈아픈 점인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낙폭이 이제 2월 이후 최악을 기록한 하루도 있을 정도로 좀 상당히 어려운 한 주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10월의 거래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후 수요일부터는 11월의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 10월 성적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달 들어서 나스닥 지수가 4% 이상 조정을 받았고요. S&P 500 지수 역시 3.98% 하락을 했고, 다우는 3.25% 내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11월에 거래가 시작이 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연준의 11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 후반에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관련 정보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